안녕하십니까.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여러분, 왜 투자의 대가들은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할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8% 내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에는 아주 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고수와 초보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역사를 보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은 8% 전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예금을 왜 할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매년 8%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데 왜 예금을 하지? 그리고 두 번째, 올해 내가 직접 주식을 투자했는데 연수익률이 30%나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서 시가와 종가의 가격 차이에 대한 연평균 수익률을 일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주식을 2010년에 만원을 투자해서 2019년에 2만원이 되었다면 연평균 약 8%의 수익률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평균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균이라는 얘기는 중간의 등락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0년에 만원을 투자했을 때 2019년까지 대부분의 경우 2011년도에는 7,000원으로 떨어졌다가 2012년도에는 9,000원, 2013년도부터 올라서 2008년도까지 3만원까지 갔다가 2019년도에 다시 떨어져서 2만원이 되었어도 연평균 8%라는 겁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이 있었고 2019년도에도 마이너스 33%의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평균의 함정을. 연평균 8%라고 투자를 했는데 2013년에 투자를 했으면 33%의 고수익, 2016년에 투자를 했어도 47%의 고수익. 하지만 2011년, 2019년에 투자했으면 각각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3%의 최악의 수익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유 기간에 따른 투자 수익률입니다. 보시는 표는 아주 유명한 표입니다. 1802년부터 약 200년간의 수익률 그래프죠. 간단히 표를 살펴보자면 아래에 있는 숫자는 각 자산을 보유한 기간, 즉 횟수를 말하고 왼쪽의 숫자는 연수익률을 말합니다. 이렇게 200년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1년 보유했을 때의 주식은 최고 수익률은 66.6%, 최저 수익률은 마이너스 38.6%입니다. 그리고 장기국채는 최고가 35.2%, 최저가 마이너스 21.9%, 단기국채는 최고가 23.7%, 최저가 마이너스 15.6%입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아시겠죠? 그럼 여기 20년 보유시를 한번 보세요. 주식 부문에 있어서 최고의 수익률은 12.6%인데 최저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20년만 보유하면 과거 200년 동안 관찰한 결과 손실은 전혀 없었으며 연 12%와 1% 사이에서 수익률이 나옵니다. 와, 유레카! 그런데 이 표에서는 아주 중요한 추세를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그 편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1년 이내에서는 플러스 66.6%와 마이너스 38.6% 사이, 5년 이내에서는 플러스 27.3%와 마이너스 11.9% 사이입니다. 그만큼 보유 기간이 짧으면 주식의 변동성은 커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주식 보유 기간보다 언제 보유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미국 자료입니다. 이 차트는 보유 기간 중에 제일 좋은 수익률을 올린 기간 동안 내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2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3일간에는 주식을 팔아서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의 측정 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미국에서 해당 기간 동안 전혀 팔지 않고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유지했을 때의 연평균 수익률은 9%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수익률이 좋은 5일을 빠뜨리면 7%로, 10일을 빠뜨리면 6% 이하로, 40일 이상을 빠뜨리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는군요. 와, 놀랍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지난 자료이지만 아시아권의 자료도 한번 보시죠. 시뮬레이션 기간은 약 6년이고 일수를 계산하면 2200일 정도 됩니다. 이 2200일 중에 단 2%인 40일 정도를 놓쳤을 때의 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적어도 지속 보유시보다 수익률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표를 보시면 타이밍 매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날만 피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주식이 언제 오를지 떨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투자의 구루들조차도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저 타이밍을 잡으면 가장 좋겠지만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서 2%라는 찰나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주식 전문가가 예상한 작년 2020년도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실제와는 전혀 다르죠. 매일 주식밥만 먹고 사는 사람도 이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은 아주 우연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작년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흡족하신가요? 뉴스에 나온 기사를 잠시 볼까요?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대단히 좋군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만 놓고 보더라도 수익률이 30% 이상입니다. 특히 카카오나 셀트리온을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매년 이런 수익률이면 금방 부자 되고 금방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라고 기대가 되죠. 그런데 매년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는 누구도 몰라요. 미래는 정말 모른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연초 전망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도 작년 초처럼 전염병 같은 이슈가 또 생기면 다시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의 상승 시에는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투자 철학 원칙에 따라서 현 주식의 상태가 오버슈팅인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인의 투자 철학 원칙에 따른 주식시장의 현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 분석인 PBR, PER 등을 기초로 했다면 예상 PBR, PER 등의 수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배당률로 투자를 했다면 역사적으로 현재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차트로 투자를 했다면 매물대나 이평선 혹은 보조지표의 수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셨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심자의 행운을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표 기억나시죠? 연평균 수익률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수익률이 평소 나의 평균 수익률보다 좋을 때에는 너무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깐만 즐거워하시고 또다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으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